홈팀 요코하마 FC 포메이션은 3-4-3이며 루키앙은 제공권과 마무리 모두에서 최근 기복이 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코마이는 중원에서 전개와 패스 조율을 담당하지만 전진성이 떨어지며, 야마다는 활동량은 많지만 결정적인 장면에서의 집중력이 부족한 편이며, 요코하마 FC는 기본적으로 3톱 구조를 활용하고 있으나 전방 압박과 연계의 정밀도 모두 낮은 수준이며, 공격 작업은 주로 중원에서 좌우로 벌리며 전개되지만 박스 근처에서의 연계가 단조롭고 돌파력 있는 개인 기량도 부족하다. 원정팀 산프레체 히로시마 포메이션은 3-4-3이며 키노시타는 하프라인 부근에서의 포스트 플레이가 가능하지만 마무리 능력은 낮은 편이며, 제르맹은 윙에서의 돌파보다는 연계에 무게를 두는 유형이며, 히가시는 중원에서의 활동폭은 넓지만 결정적인 전진 패스 능력에서는 한계를 보이고 있고, 산프레체는 전술적으로는 점유율을 확보하려 하지만 득점 기회 창출에서 플랜 B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한계다. 특히 상대 진영에서의 템포 조절과 크로스 타이밍이 반복적으로 지연되며 박스 안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지 못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두 팀 모두 공격 루트가 고정적이고 마무리에서의 집중력이 부족해 득점 가능성이 낮고, 박스 근처에서 단조로운 패턴 반복이 이어지며 수비가 무너지지 않는 구조 속에서 경기가 정체될 공산이 크고, 결국 승부 없이 무득점 흐름 속에서 종료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기다. 홈팀 간바 오사카 포메이션은 4-2-3-1이며 우사미 다카시는 최전방에 배치되었지만 플레이메이커 역할까지 겸하며 전방과 중원을 자유롭게 오간다. 윌튼 펠리페는 제공권과 체력에서 강점을 보이며 세컨볼 경합에서 높은 기여도를 보여주는 자원이며, 미츠타는 중원에서 템포 조절과 좌우 전개 능력이 뛰어나며 빌드업 과정에서 후방과 공격진을 연결하는 축이며, 최근 간바 오사카는 우사미의 펄스9 포지셔닝을 중심으로 미드필더 숫자를 유동적으로 확보하며 자연스럽게 중원에서의 볼 점유율과 경기 템포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상대 수비 라인을 끌어올리게 만들고 그 틈을 활용한 양측면 침투 전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강점을 만들어낸다. 원정팀 FC 도쿄 포메이션은 4-2-3-1이며 마르셀로 라이어는 제공권보다는 뒷공간 침투에 무게를 둔 유형이며, 안자이는 좌측에서의 드리블 돌파 능력은 갖췄지만 수비 전환 시 위치 선정에서 불안감을 자주 노출하고 있고, 히가시는 경험이 풍부한 미드필더지만 중원에서의 템포 유지나 압박 회피면에서 강한 인상을 주기엔 부족하고, FC 도쿄는 점유율보다는 빠른 전환을 노리는 형태의 전술을 선호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기 흐름이 한쪽으로 기울 때 반전을 만들기 어려운 구조적 단점이 존재한다. 최근에는 중앙 미드필더 라인의 압박 강도와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간바 오사카는 전방 중원 간 연계의 유기성과 수적 우위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주고 있고, FC 도쿄는 압박 강도와 전술 응집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울 전망이며, 이번 경기는 전체적인 전술 구조와 플레이 완성도에서 간바 오사카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 홈팀 김천 상무 포메이션은 4-4-2이며 박상혁은 측면에서의 볼 운반과 크로스 타이밍 조율에 능한 자원이며, 김승섭은 직선적인 돌파와 속도감을 활용한 역습 전개에서 강점을 보이며, 이동경은 중원에서의 템포 조절과 탈압박 능력을 갖춘 유형이며, 하지만 최근 박수일, 김봉수, 서민우 등 주전 자원들이 전역하면서 조직력의 균열이 발생했고 공수 밸런스에서의 안정감도 흔들리고 있고, 특히 라인 간 거리 유지와 수비형 미드필더의 커버 범위에서 이전보다 완성도가 떨어지며 후반으로 갈수록 뒷공간 노출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원정팀 안양 포메이션은 4-4-2이며 못다는 측면에서의 속도감과 전진 크로스 능력이 뛰어나며 야구는 활동량과 압박 유도에서 큰 기여도를 보이는 자원이며, 마테우스는 전방에서의 연계와 세컨볼 수집 능력이 뛰어나며 수비 가담도 성실해 밸런스 면에서도 안정적이며, 울산의 클럽 월드컵 출전으로 인해 주중 일정을 소화하지 않고 체력 회복에 전념한 안양은 이번 일정에서 상대보다 훨씬 유리한 체력 조건을 갖췄고 준비 시간이 충분했던 만큼 전술 이행력과 압박 속도 면에서도 안정된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김천은 전역자 이탈 이후 새로운 조합 구축에 시간이 필요한 흐름이며 경기 내에서의 라인 조절과 전환 리듬이 무너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고, 안양은 준비된 체력과 안정된 라인 유지, 효율적인 압박 설계로 전체적인 경기 리듬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고, 지금은 조직보다 컨디션이, 전력보다 흐름이 우선되는 구간이다. 홈팀 광주 포메이션은 4-4-2이며 헤이스는 볼 운반과 마무리 모두에 강점을 지닌 선수로 좌측 하프 스페이스에서의 침투 빈도가 높고
아사니는 전방 압박과 볼 간수 능력이 뛰어나며 최경록은 템포 조절과 탈압박 연결에서 중원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한다. 광주는 수적 열세 속에서도 승리를 지켜낸 제주 원정에서 전술 응집력과 멘탈 강도 모두를 증명했고, 이정효 감독 특유의 종패스 빌드업 구조는 단순한 점유율이 아니라 수비 라인 사이를 찢는 설계다. 상대가 타이밍을 놓치면 공은 이미 박스 근처에 도달해 있다. 원정팀 대전 포메이션은 4-3-3이며 주민규는 제공권과 마무리에 강점을 지녔지만 연계 시 템포가 끊기는 장면이 자주 발생한다. 정재인은 돌파력은 있으나 빌드업 연결성은 떨어지며 마사는 전진 드리블이 좋지만 수비 전원에서의 기여도는 낮고, 이순민의 퇴장 공백은 단순히 한 명의 이탈이 아니라 중원 압박 구조 전체가 무너지는 출발점이며, 김봉수, 에르난데스, 서진수 등 이름값 있는 자원들이 대거 영입됐지만 황선홍 감독이 이 퍼즐을 맞출 능력이 있는지는 끝까지 물음표고, 경기는 이름으로 시작될 수 있으나 전술로 끝난다. 그리고 지금의 대전은 아직 시작에 머물러 있다. 전술은 준비된 자에게 기회를 주며 광주는 그 준비를 마쳤다. 대전은 구성은 있지만 흐름을 놓쳤고, 이순민의 공백은 그 균열을 확대시킬 수 있고, 광주의 조직력과 설계력이 이 경기에서 가장 선명한 무기가 될 것이다. 지금은 전력보다 방향이 더 중요한 순간이며, 광주는 방향을 잡았고 대전은 아직 지도를 못 꺼냈다. 홈팀 전남 포메이션은 5-3-2이며 호나는 박스 근처에서 제공권과 연계 플레이를 수행하는 중심 자원이며, 발디비아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절하고 공격과 수비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안정적인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알베르티는 후방에서 수비 리딩과 커버 범위가 넓어 상대 역습에 대한 대비 능력이 뛰어난 자원이며, 전남은 전체적으로 수비 라인을 내리고 선 수비 후 빠른 역습이라는 구조를 기본 전술로 설정하고 있고, 전방 숫자를 많이 배치하지 않으며 라인을 끌어올리는 타이밍도 조심스럽게 운영하는 성향이며, 원정팀 김포 포메이션은 3-5-2이며 루이스는 최전방에서 포스트 플레이를 중심으로 상대 수비를 견제하는 자원이며, 플라나는 빠른 발을 활용한 역습 돌파가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도 수비 블록 안에서 활동 반경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고, 디자오마는 중원에서 수비 부담이 큰 역할을 맡고 있으며 수적 균형과 압박 타이밍 유지를 우선시하는 안정형 전개에 집중되어 있고, 김포 또한 기본적으로 수비에 무게를 두며 상대 실수를 기다리는 역습 중심의 전술 흐름을 고수하고 있고, 두 줄 수비를 단단하게 형성한 후 중앙에서 압박을 통해 리듬을 끊는 경기 운영을 반복하고 있다. 양팀 모두 수비 안정만을 우선에 두는 보수적 운영이다. 공격 전개는 제한적이고 득점을 위한 구조 자체가 제대로 세팅되지 않은 상태고, 90분 내내 소극적인 전개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고 결정적인 장면은 거의 연출되지 않을 것이며, 득점 가능성이 낮은 흐름에서 이 매치업은 승부보다 무승부를 전제로 접근해야 한다. 홈팀 부산 포메이션은 3-4-3이며 곤잘로는 박스 근처에서 마무리와 연계 모두 가능한 전방 피니셔고, 패시는 빠른 발과 수직 움직임을 활용해 상대 수비 뒷공간을 파고들며, 임민혁은 중원에서 템포 조절과 수비 커버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안정적인 조율 자원이며, 조성환 감독 체제 하에서 부산은 3톱을 중심으로 넓은 측면 활용 전방 압박 유기적 침투 구조를 구축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 트리오를 중심으로 한 파괴력은 최근 경기들에서 명확하게 위력을 드러내고 있고, 수비 밸런스도 점차 안정화되며 점유율과 템포 모두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상태고, 원정팀 충북 청주 포메이션은 4-3-3이며 페드로는 전방에서의 제공권과 버티는 플레이에 강점이 있고, 가브리엘은 1대1 돌파 능력이 뛰어나지만 전체 조직 내에서 고립되는 장면이 자주 나타나고 있고, 김영환은 측면 수비와 공격 연결을 담당하지만 수비 집중력이 후반에 급격히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 현재 충북 청주는 감독 공백 상황 속에 최상현 대행 체제로 임시 운영 중이며 전술적 유기성과 대처 능력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태고, 경기 중 전술 수정이나 유연한 교체 전략이 불가능에 가깝고 선수 간 커뮤니케이션 미스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조직력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구도다. 부산은 조성환 감독의 전술이 완전히 팀에 녹아들었고 전방에서의 연계와 마무리가 정리된 상태고, 충북 청주는 전술적 리더십 공백으로 인해 경기 중 전환과 커뮤니케이션에서 반복적인 허점을 드러내고 있고, 조직력과 구조 차이가 승부를 가를 수 있는 경기다. 홈팀 경남 포메이션은 4-1-4-1이며 카릴은 최전방에서 수비 라인을 끌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스트라이커고, 송시우는 측면에서의 돌파와 크로스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으며 해나는 중원에서의 탈압박과 전진 패스 연결에서 안정적인 자원으로 기능한다. 그러나 이번 경기에서 가장 큰 변수는
주전 센터백 우주성의 퇴장 징계 결장이며, 우주성은 수비라인 전체를 조율하던 핵심 축으로 그의 부재는 곧 라인 간격 유지와 커버 타이밍 붕괴로 직결될 수 있는 구조적 리스크다. 결과적으로 경남의 수비는 박스 안에서 대인 마킹과 침투 대응이 모두 무너질 가능성이 높고, 원정팀 수원 삼성 포메이션은 4-3-3이며 일류첸코는 제공권과 전방 위치 선정에서 최전방 공격의 중심 역할을 맡고 있고, 브루노 실바는 측면에서의 드리블 돌파와 컷인 플레이로 공간을 흔드는 유형이며, 파울리뉴는 이선에서의 침투 타이밍과 페널티 박스 접근 능력이 우수하며, 특히 김지현은 최근 공격 라인 전체의 움직임을 이끌며 유기적인 흐름과 템포 전환을 가능케 하는 중심 연결 고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전방 압박과 연계 속도 모두에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상대 수비 조직이 완전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치명적인 침투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경남은 수비 핵심의 이탈로 인해 전체 조직력 유지가 어렵고 박스 안에서의 커버 능력 또한 크게 약화된 상태고, 수원 삼성은 전방 조합의 유기적인 흐름과 침투 타이밍이 완성되어 있으며 수비 라인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경기력 흐름을 갖고 있고, 이번 경기는 수비 안정성 차이가 승부를 결정지을 가능성이 높다.